안녕하세요. 백은영입니다. 아니, 안녕하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이러려고 감독 바꿨나. 선수들 사이에서 착잡한 표정으로 서 있는 홍명보 감독의 모습입니다. 어제 축구 굉장히 답답하게 보셨던 분들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세계 랭킹 우리나라는 23위인데 팔레스타인은 96입니다. 피파 랭킹이 한참 낮죠. 자, 이 팔레스타인과 만나서 정말 답답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무려 73계단이나 낮은 팔레스타인. B조에서 최약체입니다. 막강한 공격력을 선보였지만 한 골을 제대로 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대에게 세트피스 찬스를 내주는 여러 차례 위기가 더 많았거든요. 심지어요, 전반 22분에는 팔레스타인이 우리나라 골대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서 골이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리신 분들이 정말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후반전은 우리나라가 압도하긴 했습니다. 골 점유율은 80%가 가까웠고요. 무려 16개의 슈팅을 몰아쳤습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타인이 전원 수비로 정말 목숨 걸고 막았죠. 그래서 이 저지선을 뚫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이강인, 손흥민, 황희찬, 김민재 내노라 하는 해외파 선수들이 모두 출장했지만 역부족이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경기는 전반적으로 이랬지만 이 걸개가 보이십니까? 한국 축구의 암흑시대, 지읒, 미음, 기역, 누굽니까? 정몽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진놀이 몽규, 협회는 삼류, 피노키오 홍, 현대쩌리, 이런 식의 살벌한 걸개가 걸렸습니다. 자, 이게요, 성난, 분노한 붉은 악마가 경기장에 건 걸개입니다.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비난하는 걸개, 그리고 홍명보 감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무엇보다도 홍명보 감독이 소개가 될 때마다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야유가요, 카메라에 잡힐 때마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양팀 국가 연주 후에는요, 북스토리에 맞춰서 정몽규 나가, 이런 구호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요, 선수들을 호명하죠. 이 손흥민 선수 호명하고 난 다음에 홍명보 감독을 소개했는데 그때 많은 관중들이 우우라는 야유를 보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제발 이 야유가 나중에는 우리가 골이 많이 터져서 환호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깊은 갈망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죠. 홍명보 감독이 어쨌거나 많은 관중들의 우려와 걱정을 씻겨주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좋지가 않았죠. 경기는 매우 씁쓸한 채 끝나버렸고, 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하나의 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장면 같이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게요, 경기가 끝나자마자 김민재 선수가 붉은 악마 응원단이 와서 항의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김민재 선수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자, 걸어오는 표정부터가 보시면은 뭔가 단단히 화가 났죠. 김민재 선수가 화가 났습니다. 자, 걸어와서 손으로 뭔가 자중시키는 듯한 제스처를 하면서 대화를 합니다. 얘기를 하죠. 자, 손이 허리에 올라가 있고 뭔가 항의를 하는 듯한 모습이에요. 말을 하죠. 그러고 가면서 쳐다보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김민재 선수의 모습이죠. 붉은 악마에게 뭐가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숨을 헐떡이면서 경기가 끝나자마자 달려와서 얘기를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는 모습입니다. 궁금하잖아요.
왜 이렇게 붉은 악마에게 갔는지, 그리고 왜 무슨 말을 했는지, 경기가 끝나자마자 이 김민재 선수에게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자,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다들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그냥 선수들을 응원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다. 사실 우리가 경기 시작부터 못하지는 않았다. 이 부분을 왜곡해서 SNS까지 찾아와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 또 그리고 우리가 못하시길 바라는 분도 있어서 아쉬웠다. 공격적인 수위로 말씀드린 게 아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실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직접 육성으로 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부터 못하진 않았잖아요. 주로 왜곡해서 또 제 SNS에 찾아오셔서 또 그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못하기를 바라고 이제 응원을 해주시는 부분들이 조금 아쉽고 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전혀 공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거나 그런 게 아니라 가서 이제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뭐 생각하기 나름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실 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김민재 선수의 말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이 상팍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자, 우선은 어느 붉은 악마며 어느 대한민국 국민이 우리 선수들이 경기를 못하게 바라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정말 저도 끝까지 경기를 보면서도 홍명보 감독이나 축구협회가 밉지만 우리나라가 팔레스타인 전에서 비기기를 혹은 지기를 바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끝까지 한 골 터지기를 간절히 바랬죠. 이 경기장에 가신 모든 분들 또한 그랬을 겁니다. 김민재 선수가 이렇게 얘기하죠. 못하길 바라시는 분이 있어서 아쉬웠다. 이거는 김민재 선수가 좀 이 상황을 삐딱하게 바라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공격적인 수위로 말씀드린 게 아니었다. 하지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또 그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받아들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국가대표 태극마크를 달고 있는 선수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게 좀 애티튜드가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말하나 행동하나 좀 조심스럽게 행동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민재 선수도. 자, 경기가 끝나서 이게 붉은 악마에게 항의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수 입장에서는 붉은 악마가 왜 화가 났는지, 왜 이렇게 야유를 보냈는지를 잘 이해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불을 지필 게 아니라, 기름을 부을 게 아니라, 이번 사태에 대해서는 선수들이 그냥 침묵하는 거, 아니면 붉은 악마가 이렇게 하는 행동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해주는 게 더 나을 뻔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끝나서 이렇게 붉은 악마 석에 가서 항의하는 모습, 또한 우리가 못하길 바라는 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 또 그리고 알아서 생각해라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아쉬웠다는 점이었죠. 차라리 이번 경기에서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가장 날카로운 공격력을 선보였던 이강인 선수는 이번 사태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로서 안타깝다. 감독님과 함께하는 첫 경기인데 응원보다는 야유로 시작해서 안타까웠다. 저희 선수들은 감독님을 믿고 감독님을 따라야 하고 충분히 감독님이 이기는 축구, 좋은 축구를 할 거라고 믿고 있다. 저희는 100% 따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런 모습이 훨씬 더 성숙한 모습이고 이게 정답 아닐까 싶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이야기를 했어요. 경기 종료 후에 김민재 선수의 이 모습을 또 보고 또 팬들의 야유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는 속상하다. 많은 팬분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팬분들이 원하는 감독이 있을 것이다. 선수들도 감독님이 결정된 후에 감독님의 옷을 입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의 전술을 이해하고 따라하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리가 결과를 바꿀 수는 없다. 주장으로서 팀을 생각하면 응원과 사랑을 부탁드린다. 조심스럽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제목부처럼 첫 경기부터 망신 떨었다.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인터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관중 야유 쉽진 않다. 제목이 이런데 관중석에서 부정적인 반응 나왔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홍명보 감독이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장면이 쉽지는 않았다. 마음이 아팠겠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충분히 팬들의 마음도 이해한다. 그건 제가 견뎌 나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민재
이강인, 손흥민, 홍명보 감독의 인터뷰가 이렇게 차례대로 나왔고요. 이 결과는 너무너무 안타깝고 좋지 않습니다. 자, 다음 경기가 오만전입니다. 우리 선수들은요, 원정을 떠나서 10일 2차전을 치릅니다. 물론 오만전에서까지 설마 비기거나 지진 않겠죠. 만약에 경기 내용이 좋지 않다면은 홍명보 감독이 감독직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싶습니다. 과연 월드컵까지 홍명보 호는 순탄하게 수랑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안 좋은데 오만전까지 졸전을 펼친다. 아마 감독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다. 자, 그리고요. 정몽규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요. 24일 국회에 출석을 합니다. 국회 문체위는요. 이번에 이 감독 선임과 관련해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불러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진행합니다. 이번에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축구협회가 과연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대해서 따져 물을 걸로 보입니다. 문체위는요, 원래는 좀 더 일찍 부르려고 했는데 월드컵 최종 예선 2연전이 있잖아요. 이걸 고려해서 오만전까지 끝난 다음에 24일 현안 질의 일정을 잡았습니다.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회장이 가서 24일 날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난관이 아니죠. 정몽규 회장도 문체부에서 연임을 할 수 없게끔 최대한 막아보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좋은 경기력을 선보이지 못하고 있는 홍명보 감독도 정몽규 회장처럼 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처럼 좋지 않은 소식, 또 안타까운 소식 여러분들께 전달해 드렸고요. 자, 다음 오만전을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백은영이었고요.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